때이른 장마에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여전합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북동 토성 발굴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축조 시기가 최소 삼국시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하천인 듯 하천 아닌 하천 같은 곳에 개발 허가를 내주고 뒷수습에 애를 먹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청주시 이야기인데요. 하천 역류가 걱정된다며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대처가 좀 의아합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성재리를 가로지르는 병천천. 충남 천안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병목 구간입니다. 섬 같은 이곳 사유지에 청주시가 지난 2015년 철갑상어 양어장과 골재 선별 파쇄장을 허가했습니다. 거기 나온 허가가 다 닫고 쌓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 이렇게 낮았었는데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전엔 비가 오면 저걸 치고 나갔어요. 지금은 거기서 못 나가니까 이 역류에서 동네 쪽으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여름 물날 이후에 결국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의 개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상류에 대한 하천폭하고 하류에 대한 하천폭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로 엄청난 대형 호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물이 한 번 넘었다 그래가지고 하천 편입을 시킨다는 거는 이건 전문가들한테 다 그 자문을 구해도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청주시는 이미 내준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원래 농경지로 쓸 때보다 지형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1.5m 이상 올라왔을 거예요. 2015년도에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천이라고 봤다 그러면은 절대 허가가 나와서는 안 될 장소죠. 하천 정비를 서둘러 달라는 주민 요구에 청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하천, 산림, 농지부서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지난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느 때보다 스쿨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평소 민원이 잦은 초등학교 주변 골목길. 현수막부터 불법 주정차 표지판, 황색 실선 표시가 돼 있지만 버젓이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민식이법에 피해자가 또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스쿨존. 등교 시간 학부모와 아이가 불법 주정차한 차들 사이로 달려오는 차를 피해 다닙니다. 애들 등교 시간하고 직장인들 출근 시간하고 맞물리니까 저기서 확 뛰어나온다 그러는데 위험하지. 아예 스쿨존 표식이 지워져 있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도 불법 주정차 차들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스쿨존이어서 좀 주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친구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단속 요건인 황색 실선 표시와 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반발하면 처벌할 근거가 낮아 사실상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차량들이 신호 없이 회전을 해서 내려오는 구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차도와 보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학교 측이 내부 주차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45년 된 거예요, 주택이. 주차장이 없는 국민들 집이 많지, 이 근방은. 없죠, 전혀 없죠, 여기. 오는 29일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정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187건. 어린이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노은분기점 부근에서 탱크로리가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넘어져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 넘게 통행이 전면 차단돼 지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공사 구간에 서 있던 작업용 화물차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는 정북동 토성, 학계에서 역사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 8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축조 시기가 최소 삼국시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미호천변 평지에 자리한 675m 둘레의 방형토성인 정북동 토성. 토성 주변을 파 방어와 배수 등을 하도록 만든 해자에 대한 8년간의 발굴 조사에서 축조 시기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해자 밑바닥에서 5세기로 추정하는 백제시대의 전형적인 항아리인 단경호가 발견됐고 해자가 매몰된 뒤 그 자리에 만들어진 석광묘에서 6, 7세기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서 유구가 신라 6세기 말 때에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늦어도 해자 매립이 6세기 말 이전에 됐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무래도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다 쪽으로 좀 무게를 현장 공개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학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축조 시점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물도 이제 백제시대 때 유물도 나왔고 그게 이제 조금 유의미하게 이제 해자 내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좀 더 명확한 축조 시기를 알기 위해 토성 안쪽 발굴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 최근 성내 일부 시굴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적 지정 전 현대가옥과 축사가 지어지며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반 정도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굴 조사를 실시하고 이제 그런 유적 징후가 확인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토성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계속. 앞으로 10년 여정 속에 비밀을 풀 또 다른 열쇠가 발견될지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40년 된 낡은 방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공영방송 MBC.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규정된 공영방송으로 그동안 선거 토론회와 재난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 콘텐츠를 선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 MBC 역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MBC가 상당히 독립적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어떤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유튜브 등 해외 OTT 등장으로 각종 영상 콘텐츠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공익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MBC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MBC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저는 재원의 일부를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MBC는 방송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분담하면서도 지원받는 항목은 없어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받는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불리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선정주의적인 어떤 방송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 요구에 저희가 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낡은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